경추염자 치료 체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자동차 충돌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에어백이 있어서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인형을 보시면 우리 상체 몸이 머리 앞쪽으로 심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사고 발생 시 생기는 게 경추염자입니다. 경추염자로 제가 느낀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자고 일어나서 목에 통증을 느끼고 잠을 잘못 잤나 하고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뒷목이 쑤시고 목을 좌우 위아래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침을 삼키면 아픈 인후통처럼 침을 삼킬 때 뒷목 부분이 엄청 아팠고요. 가정상비약으로 있는 진통제를 복용했는데 통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고 아침이 돼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었고 진통제를 맞고 가까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라고 해서 집에 왔는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서 밤에 다시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셨나요? 왼쪽 사진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찍어보자고 하는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엑스레이 상으로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 통증의 원인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찍어보는 MRI 사진입니다. 실제 제가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MRI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염증이 생긴 거라고 제가 들었고요. 실제 이 염증이 생긴 부분은 목의 앞쪽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통증을 느낀 부분은 바로 뒤쪽, 뒷목에 심한 통증을 제가 느꼈는데 실제 염증은 이렇게 앞쪽 부분에 염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MRI를 찍고 나서 디스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안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급성염증으로 생긴 경추염자이고 희귀질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귀질환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해야 하나 근심 걱정이 들었습니다. 사고나 다쳐서 생긴 경추염자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통증으로 찾아온 희귀질환이었습니다. MRI를 찍고 나서 저의 목의 통증 부위를 확인한 후에 바로 경추경막의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50견이 왔을 때도 비슷한 영상장치를 보면서 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시암 영상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신경을 확인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확인 후에 차단할 신경으로 가는 이렇게 바늘을 삽입시킵니다. 그리고 가는 바늘을 삽입시킨 후에 약물을 주입하죠.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에 약물을 주사해서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 조직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 치료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 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목 진통 치료는 진통 소염제와 근육이완제, 스테로이드제, 링거와 엉덩이 주사를 맞으며 약을 복용했습니다. 병원 가면 상태 기록지를 작성하는데 통증 체크하는 날에 제가 10에 체크를 했습니다. 간호사분이 10은 걸어 들어올 수 없는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 통증이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최악의 통증으로 진통제는 약간의 통증 감소가 되었고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받고 나서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입원 중 프로프라바놀 C300을 메가로 먹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복용량이 상당히 많아서 처음엔 부담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먹지 않았고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보통 약을 먹는데 먹어도 제가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 약은 먹지 않았습니다. 프로프라바놀 C300을 하루 이틀 먹고 비타민이 떨어져서 병원 약을 먹으면서 퇴원을 하게 되고 그런 후 다시 C300을 더 복용했고
아프다고 느꼈던 통증이 1에서 0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진통제로도 잡히지 않았던 통증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신기했습니다.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도 낫는구나 싶었습니다. 유산화의 프로프라바놀 C300이 어떻게 통증을 잡았을까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유산화의 대표 항산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프라바놀 C300의 체내 항산화 작용 그림입니다. 왼쪽은 산소로 쌍을 이룬 정상 상태의 산소입니다. 가운데 그림은 활성산소의 그림인데 활성산소는 쌍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주변 세포에서 전자를 빼앗아 오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항산화 영양소로서 항산화 영양소는 활성산소의 전자를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림입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정상세포에서 활성산소에 의해 공격을 받은 세포가 산화되어서 무너진 세포의 모습입니다. 항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세포로 되돌아가는 모습이고요. 늙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바로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받고 산화되어서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 활성산소란 무엇일까요?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흘러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됩니다. 에너지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원료가 되고 산소는 그 원료를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흡입한 산소 중 일부가 자연적으로 활성산소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포도의 놀라운 식물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도의 이름이 처음 문헌에 등장한 것은 기원전 2100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에 포도주의 업에 관한 규정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와인 속의 칼슘과 칼륨 등은 체내에서 알카리성을 띄어서 산성 체질을 알카리성으로 바꿔주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탄닌, 페놀 성분 등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드와인은 폴리페놀 성분이 감기 바이러스 등의 효과를 보이고 케르세틴으로 알려진 강한 항암 성분이 있어서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와인의 성분 중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역할을 해서 콜레스테롤 산화도 억제해서 심장질환에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포도씨 추출물 폴리페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도는 고대부터 사랑받아온 일명 치유의 과일로 불릴 정도로 항산화 능력이 있는 여러 종류의 폴리페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포도씨의 올리고메리 프로안토시아닌 복합제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항산화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했을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줄여줘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트리션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유산화의 혁신적 NHT는 제품 구성과 제조에서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지 못하는 성분도 한 개의 정제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NHT란 정제를 이중층으로 만드는 기술로서 다양한 성분을 두 개의 분리된 층으로 정제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섭취해야 하는 정제의 수를 줄여서 섭취의 일과를 간소화시켰습니다. 비타민C 영양성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물과 대부분의 동물은 체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시킵니다. 하지만 사람은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합니다. 아스코르빈산, 디하이드로아스코르빈산, 이 두 물질은 상호전환이 가능해서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의 두 가지 형태 모두 존재한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생체 내에서 여러 가지 효소 반응의 조효소로 쓰이며 피부, 골격, 혈관, 연골 등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의 합성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이 앓는 질병 90% 이상이 활성산소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오염, 음주, 수면장애, 신체활동 저하, 과식, 영양결핍, 흡연, 자외선, 스트레스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20대의 정상에서 40대에는 50%가 감소하고 60대에는 90%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의 생성과 항산화 체계가 불균형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각종 질병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몸속의 활성산소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항산화 능력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항산화 효소를 위한 항산화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추염자 급성염증 질환에 유산화의 프로프라바놀 C300을 먹고 염증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